이런 상황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된다. 아, 이제 선생님한테 그렇게 잘 따르지 않아도 되겠구나. 저희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게 없으니까 이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라 미안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맞는 거죠. 이 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교권 강화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시하셨습니다. 교육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그로 인해 번지는 교권에 대한 목소리. 자, 이 시간에는 교사 사망 이후 높아지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그 구조적인 문제점 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지숙 기자. 네.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 일기장 일부가 공개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 교사 노조는요,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일기장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네. 날짜를 봤을 때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2주 전쯤에 작성된 일기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오랜만에 펜을 잡는다라고 시작한 이 일기, 이 주말 동안 무기력함이 있었다. 가족들과 있는데도 흥이 나지 않았고 아하. 말수도 적고 그랬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도 크게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월요일 출근을 한 다음에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다. 업무 폭탄에 한 학생의 일이 겹치면서 모든 게 다 버거워졌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요.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그대로 흐를 뻔했다. 이렇게 숨이 막혔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교사 노조는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고인이 생전의 업무와 학생 관련된 일들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로가 돼줄 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버거워해야 했고 감내해야 되는 상황. 일기장 속에 좀 고스란히 담긴 것 같습니다. 자, 김진희 변호사,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요. 일부 학부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초경찰서에서는 지금 이제 고인이 된 A씨와 관계 있는 그 학부모들이 일단 조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연필 사건, 그러니까 이 고인이 담당했던 그 학급의 한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 고인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학부모로부터 그 이제 뭐 여러 차례 이제 연락을 받았던 걸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 관계자는 양측 부모 중에 이 고인인 A씨와 접촉을 했거나 연락을 했던 사람들을 조사를 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어느 학부모라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어떤 계기 중에 또 하나가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금 이제 그 경찰서에 주말 동안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원을요? 네, 그러니까 그 민원의 골자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네. 왜 이 사건하고 관계가 있는 학부모들은 조사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이제 민원의 골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초경찰서는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고인으로부터 뭔가 들은 게 있냐 이런 부분을 이제 조사를 했던 것이고 만약에 앞으로도 필요하면 학부모 그 누구라도 이제 관계가 있다면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요. 전국의 교사들이 마치 내가 일을 겪는 것 같았다. 내가 겪은 일과 비슷하다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련된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요. 한 교사의 아버지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절규를 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딸은 고통이 전화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 좀. 우리 딸도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대한민국에 교사였어요. 똑같은 남편도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다 같이 처리해 주세요. 선생님, 교육관님. 이는 사립이라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대책위에 같이 이어주세요, 교육관님. 상대적으로 네, 같이 조사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모습들 보면요.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었을 일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또 한 가지가요. 바로 폭행 문제입니다. 이 폭행 문제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민지숙 기자, 얼마 전에 인천에서 선생님이 학생한테 폭행당해서 전치 3주 부상 입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부산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던 선생님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지난달에 자신의 방 학생, 그러니까 3학년이겠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해당 선생님의 얼굴을 가격하고 몸을 발로 차는 등 수십 대를 때리면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정치 3주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교사가 해당 학생으로부터 이런 폭행을 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 올해 초에도 해당 학생이 같은 반 다른 학생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해당 학생 똑같이 교사의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렸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사실을 해당 교사가 학교 측에 알렸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이지수 기자 설명대로요. 이 교사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개시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신고를 했을 경우에 선생님께서 학생을 재직하기 위해서 조금 힘을 썼다, 잡았다 이런 부분이 아동학대법에 이제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동학대법에 저촉되면은 선생님 바로 직위해제를 당하시게 되고요. 김진희 변호사, 지금 얘기 나왔는데 또 하나 문제가 아동학대법이거든요.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좀 어떻다고 하던가요, 이게? 일단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목소리는 이제 방금 들으셨겠지만 그 아동학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이 될까봐 사실 이제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난감하다는 것이 이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반찬을 골고루 먹도록 지도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도를 했을 때 이게 뭐 신체적 아동학대다, 뭐 강제로 먹일 경우에 아니면 이걸 강요하면 또 정서적 아동학대다 이렇게 이제 고소나 고발을 당할까봐. 반찬 골고루 그쵸.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무리한 고소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이런 부분 지도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런 거를 고소고발로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현장에서 난감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어깨를 이제 톡톡 치면서 이제 뭐 깨운다거나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 뭐 어깨를 치는 게 신체적 아동학대다. 그것도 안 돼요? 네, 아니면은 뭐 이제 깨우기 위해서 좀 큰 소리를 내면 또 이제 정서적 아동학대다. 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야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까지 해야 이것이 적정한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김진희 변호사 설명 이외에도요. 현장에서 이런저런 피해 겪었다라고 얘기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그 목소리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이가 뾰족한 가위로 친구를 위협해서 너무 놀라서 선생님이 소리를 질러서 그만하라고 막았더니 보호자가 아이가 교사의 소리 지른 걸로 놀라서 밤에 경기를 일으킨다며 교사를 정서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임신했을 때 만삭일 때 배를 막 발로 차이고 침을 뱉는 아이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특수학급 아이다 보니 선생님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사과를 못 받고 그냥 덮은 적도 있었어요. 의자나 책상을 던진 아이들도 많고 분노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노출을 하는데 학급에서 그 순간에 여러 학생들 앞에서 지도하면 여러 명 앞에서 왜 내 애를 잘못을 지적하냐고 선생님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따로 다른 교실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하면 1대1로 공포를 주고 내 아이를 감금했다라고 또 학대라고 그걸 김진희 변호사, 지금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근데 또 반대로 학부모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정말 정당하지 않게 정당한 일이면 어쩔 수 없지만 정당하지 않게 뭐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뭐 일을 이렇게 당했다고 하면 이건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이제 적정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말 이제 부당하게 뭔가 이 선생님으로부터 이거는 지도 행위를 벗어나는 수준의 것이다. 이런 것을 당했다면 그때는 당연히 뭐 경찰이 아동학대로 뭐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민원 제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지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무리하게 무조건 뭐 이거는 뭐 하면 아동학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고 그래서 적정 수준 넘어가면 당연히 고소도 할 필요는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수용하고 지도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재수 위원장.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대두되는 게 교권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얘기한 불합리한 자치 조례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네, 현재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칭하는 걸로 학생 인권 조례. 예, 그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실제로 교사의 교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교사의 지도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대통령이 직접 표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학생 인권 조례보다 더 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뭐 아동복지법도 마찬가지고요. 학폭 방지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에 보게 되면 그 문구들 들어보게 되면 실제로 교사의 학습 교권을 좀 위축시킬 수 있는 문항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만 해도 정서적인 고통을 아동에게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서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애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은 이도저도 못하고 아동들에게 이렇다 할 지도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고요. 학폭 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폭 방지법에 따라서 학폭심의위원회를 열리게 되는데 학폭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입시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소송이 난무하고 그 가운데서 교권들이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학생 인권 조례는 한 단편인 것 같고요. 그 밖에 실제로 교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률들에 대한 재개정,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논의들도 저는 수반돼야 한다고 봅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민주당에서 논평을 냈더라고요. 원인은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과 괴롭힘인데 학생 인권 탓을 하니까 이거 황당하다 이렇게 논평을 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뭐 그 말은 이제 너무나 자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풀어가는 방식이요. 원인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뭔가 타켓을 딱 잡고 뭔가 갈등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교권이 침해당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교권은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 인권 조례는 누가 있습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관계는 이건 제로섬이 아니에요. 비례 관계도 아닙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더 낮아진다 해서 교권이 높아진다 이건 아닙니다. 동시에 그건 높아져야 될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교권 부분에 침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현상에 대한 보완을 해야죠. 네. 예를 들면 교육부의 어떤 고시 개정을 통해서 행정 지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이번에 발생한 그 안타까운 서희초 사건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학부모들, 극성 학부모들의 과다한 연락이라든지 간섭 거기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 그거를 못 견딜 수밖에 없냐? 교사의 평가가 너무 이상합니다. 조금만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가면 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학생에 대해서 조금만 뭐 말한 대로 손을 대도 아동학대법이나 뭐 이런 게 적용되면 본인의 어떤 그 직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네. 이런 것들을 교육 현장에서 교육부가 바로잡으면 되지. 이걸 학생 인권 조례로 푼다? 저는 번지수가 잘못됐고요. 이번 통계도 이미 그렇습니다. 지금 7개 시에서 지금 이거는 선택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뭐 서울, 광주부터 해서요. 네. 근데 여기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시도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더 교권 침해가 덜합니다, 사례가. 차라리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그 시도가 더 교권 침해가 더 많아요. 그 부분은 뭐 지금 그러니까 뭐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거 수치로 나온 건 통계적으로 아니고. 나와 있어서 그건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하기는 시간상 그렇고요. 그럼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국민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가지고 좀 갈등 구조로 만들지 마시고 만에 한다면 교사들에게 학부모들이 조금 더 간섭하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막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책무에 대해서 좀 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다. 저는 번지수 틀렸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처럼요. 지금 정치권 여야에서도요. 교권 보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된 것입니다. 학부모님들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의 민원 제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의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을 선생님께 부담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적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지금 이제 상황 보면 여기 이제 교권 강화, 이쪽에는 이제 학생 인권,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립하는 양상이거든요. 김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상황? 일단은 조금 당연히 절충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 방법은 이제 양측이 좀 아무래도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네. 서로 조금 인내하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게 제도적으로 당연히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학부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정한 수준의 지도 방법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네. 또 마찬가지로 교사 역시도 조금 더 이제 편리한 지도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학생의 어떤 복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조금 힘든 방법도 감내를 하면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뭐 교사들이 뭐 이런 민원이 있으면 교사들의 민원도 또 수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기본으로 해서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교권 그리고 학생 인권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요.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함께 부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